네, 이종혁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발표자 소개입니다. 최영준 님은 현재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 티칭 펠로우로 활동 중이시며 매트라이프 생명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를 거쳐서 동아사이언스에서 약 12년간 과학기술 분야 기자로 재직하셨습니다.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 티칭 펠로우 최영준 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기자 생활을 했지만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에 낄만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기 와서 보고 배우고 또 많이 동기부여를 얻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저보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한 분이라도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글 얼럿이라는 도구, 구글 알림이라는 도구,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LLM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손을 덜어드리는 그런 방법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저널리즘 1.0, 2.0, 3.0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도 2.0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할 때 검색 연산자나 구글 알림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 저널리즘적인 관점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이제 다루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수상하시는 그 분들 중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언론 기사에서 수집하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도 제가 이 컨퍼런스에 왔었는데 그때 한겨레 기자분들이 이제 수상을 하셨어요. 페미사이드라는 주제로 수상을 하셨는데, 올해 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주제로 또 수상을 하시는 한국일보 기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기사의 공통점이 제가 봤을 때 과거 언론 보도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언론 보도를 수집한 방법을 살펴보니까 이제 자녀 살해 후 자살, 아까 이따가 말씀 주시겠지만 이 분야는 이제 빅카인즈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신 것처럼 기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들이 있으실 텐데, 비슷한 사례로 케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케냐의 페미사이드와 관련된 이제 기사였어요. 이것도 데이터 저널리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케냐에서도 당연히 통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기자분들은 기사 말미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글 검색 연산자를 이용해서 케냐의 영자지 만을 한정해서 이 사이트 콜론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활용해서 영자지를 한정을 하고, 그리고 여성 사례를 나타내는 여러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모든 기사들을 이렇게 쭉 모은 다음에 그 기사들을 가지고 이제 DB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똑같이 이렇게 검색창에 이거를 그대로 긁어서 넣어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언론사 웹사이트를 잘 지정을 해서 그 웹사이트 안에서 이제 여러 조합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들, 그리고 사례를 지칭하는 단어들의 조합을 잘 걸러서 이렇게 데이터를 뿌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거나 해서 여기에 나온 결과물들을 이제 DB화 시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이제 찍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드셔도 되겠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다고 하면 미래의 데이터도, 이제 앞으로 나올 이런 유형의 데이터도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지속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우리가 프로젝트화해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구글 알림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연산자를 이용하면 계속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새로운 알림들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과거의 기사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서 봤다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 DB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글 알림이라고 하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지메일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알림을 받는 빈도, 그리고 어디로부터 알림을 받을 거냐, 뉴스, 당연히 뉴스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언어 설정, 지역 설정 같은 것들을 해두시면 이제 앞으로 이 키워드와 관련된 기사를 새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아까 특정 매체를 한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체를 또 사이트 콜론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알림이 이렇게 이메일로 오게 되고, 이메일을 클릭을 하면 그 어떤 기사가 이제 요약이 되어 있고, 클릭을 하면 또 그 기사에 넘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 방식을 이용한 이제 보도 사례를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하나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했었던, 작년까지 아마 했었던 사례인데, 이제 그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사람들을 트래킹을 한 거예요. 이것도 미국 정부의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축소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 기자분들은 구글 얼럿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받은 겁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지역 언론들에서 나오는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계속 업데이트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아마 수기로 뭐 매일 뭐 한 건, 뭐 혹은 뭐 일주일에 한 건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DB화한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이거를 업데이트 하다가 이제는 종료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또 적용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USA 투데이에서 어디 대학교랑 같이 했었던 사례인데 비슷한 거죠. 그 총기 난사 사고,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고를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계속 알림이로 이렇게 아카이빙을 한 다음에 DB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 연산자, 알림이 이런 것들을 묶어서 언론 보도 혹은 웹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미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잼스라는 기능, 챗GPT에서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루틴하게 하는 어떤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캔버스를 이용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브 코딩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사례를 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미나이 이용자가 이제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챗GPT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장표를 그냥 넘겼는데, 이제 창에서, 이 제미나이 창에서 왼쪽 중간쯤에 그 잼스 탐색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잼스를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잼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저장을 시켜 놓을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다면 이 잼에 저장을 해놓고 계속 똑같은 거를 길게 쓸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뭐 활용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요. 첫 번째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구글 얼럿, 알림이를 활용한 이제 업데이트 자동화 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많이 하는 일들,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기자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키워드 모니터링, 뭐 어떤 사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실 텐데, 그것을 이제 구글 얼럿이랑 좀 연계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잼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고 요청사항을 입력하는 그런 버튼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내 지메일에 접속을 해서 나한테 오는 알림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동화 세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놔야겠죠. 앞으로 나는 자녀 사례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을 때마다 알림을 받아볼 거야 라고 이렇게 자녀 앤드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 알림을 받을 거다. 뉴스에서 알림을 받을 거고 한국에서 나오는 정보여야 된다라고 해서 설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이메일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얘한테
들어가서 그냥 자녀 사례 뭐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지난 일주일 동안 혹은 지난 몇 주 동안 올라온 그 자료들을 한번 좀 묶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문구는 다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복사해서 해보셔도 좋은데요. 먼저 이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너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뭐 스킬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AI한테 롤이나 퍼소나 이런 거를 부여를 해주면 훨씬 더 잘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 속보 및 심층 보도 전문 기자라고 롤을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키워드를 쌍따옴표에 넣어서 입력을 할 때마다 내 Gmail에 접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알림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기사를 정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뭐 우리가 다르지 않은 어떤 관점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네가 제시를 해봐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발제로도 뽑아볼 수도 있겠고 그런 요구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연결된 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우리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미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활성화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잼 설정해 놓은 거에 여러분들이 그 설정한 이름들 뭐 자녀 사례라든지 뭐 중대재해 처벌법 뭐 이런 키워드에 대한 알림을 설정해 놓으셨으면 얘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게 뭐랄까 분석 내용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이슈 모니터링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판결문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것도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던 사례죠. 이제 판결문 1406건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보도 사례였는데 우리가 이제 뭐 파이썬 코드를 짜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하지만은 이제 좀 접근성이 낮다. 나는 뭐 코딩을 잘 할 줄 모른다. 그런 기자분들도 충분히 제미나이, 잼스나 챗GPT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해서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청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뭐 이러이러한 롤을 가진 뭐 그걸로써 앞으로 내가 판결문을 업로드를 할 테니까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사용한 코드를 나한테 제시를 해줘라. 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가 혹시 할루시네이션을 인해서 잘못된 그 데이터 추출을 하지 않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잼에 입력을 한 다음에 요구하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유형과 뭐 성별, 피해자, 가해자 연령대 뭐 이런 정보들을 쭉 이 기사에서 정리하셨던 게 한 1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 포맷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는 아무런 뭐 말도 없이 그냥 판결문 파일만 이렇게 던져주면 앞으로 이렇게 판결문별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한 표를 던져주고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미나이 캔버스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도구 버튼 눌러서 캔버스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용하셔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저 버튼을 안 눌러도 뭘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버튼을 누르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초적으로는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이란 이제 분쟁이 한창 있었을 때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시설을 인터랙티브 지도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정보도 주고 스크롤, 줌인, 줌아웃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을 선택하면 이스라엘의 정보만, 이란을 선택하면 이란의 정보만 볼 수도 있고 뭐 저는 아까 차트 같은 것들도 따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걸 얻어내려면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9가지를 똑같이 입력을 하면은 그냥 비슷한 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간단히 입력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디벨롭을 시켜가시는 게 훨씬 낫다. 한꺼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서 넣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에러가 나더라.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걸 그냥 한 번에 이거 넣어서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 처음에는 그냥 1번 정도만 입력을 해도 얘가 대충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입력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만들어 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슷하게 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뭐 지도 위에 표시해줘 해서 만들어 본 건데, 저는 좀 위성 이미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위성 이미지로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봤고, 이렇게 줌인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시설물 모습도 볼 수 있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시설의 위치가 여기와 맞는지, 이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겠죠. 왜냐면 제미나이가 이제 어딘가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든 건데 제대로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코드 부분을 클릭하시면 코드를 여러분들 복사하실 수 있고, 이걸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심으시면 기사 중간에 인터랙티브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 싱크홀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싱크홀 지도 위에 싱크홀이 날짜마다 팍팍팍 찍히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만들어 봤는데, 그 엑셀 파일에 넣어지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러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고요. 이거는 이제 KBS에서 하셨던 사례인데, 그 전세 사기가 한창이었을 때 이제 임대인들의 이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시군구별 피해 주택 현황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본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들의 어떤 그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이제 소유자들의 이제 인적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연세대 연구팀이랑 같이 네트워크 지도,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러 건물에 이제 같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173명을 이제 추려낸 건데, 이런 식의 분석들도 거의 사실 대부분들은 그 기자분들이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진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넣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집이지만 그 같은 건물에 집을 동일하게 여러 집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그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만 잘 부여를 해주면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어떤 기자분이 챗GPT를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해서 쓰신 기사예요. 이제 다트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데이터를 가지고 부채 비율 200% 이상, 그리고 현금 유동성 100% 이하이면서 그 사업 보고서상에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 기업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의심된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는 기업으로 이제 쭉 필터링을 해가지고 66곳을 뽑아서 문제적 기업이다라고 해서 보도를 하신 건데, 챗GPT를 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짜셔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이 제미나를 가지고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트에 들어가서 API를 이제 키를 받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이제 내가 뭘 할 거다라는 거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코드를 짜주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드를 가지고 파이썬에 붙여 넣어보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오류난 걸 붙여주고 다시 해봐 하다가 하면은 이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도메인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제 분야 아니면 기업들 이런 쪽에 취재를 오래 하시면서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한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분석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얘는 계속 여기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다트에 들어가 보니 이 데이터는 사실은 이런 이름 안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발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짜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코드를. 그래서 이렇게 부채 비율 200% 이상, 유동성 100% 이하인 기업들을 따로 발라냈고, 그런 다음에
사업보고서상에 계속기업 관련한 그런 이제 언급이 있는 대만을 따로 이제 발라내는 코드를 짜서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교집합이 되는 거를 추려내니까 이렇게 이제 22곳 정도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바이브 코딩 뭐 툴들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혹은 뭐 이런 그 뉴욕 타임스에서 필리처상을 탔던 이런 보도들처럼 우리가 머신러닝 코딩 뭐 이런 것들도 개발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기자가 스스로 직접 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시대도 머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데, 가자 지구에 위성 지도를 넣어서 미사일 폭격을 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제 발라내는, 그러니까 구분해내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 사실은 민간인이 대피하도록 그러니까 지정해 놓은 곳때도 이렇게 포격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보도인데, 이게 필리처상을 탔었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시도되는 그 날이 머지않아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